안녕하세요. 우아한 테크 코스 프론트엔드 하루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실행 컨텍스트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자바스크립트 입문자가 있습니다. 저일 수도 있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자바스크립트의 실행 컨텍스트를 이해하면 스코프, 호이스팅, 클로저 등 자바스크립트의 주요한 동작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행 컨텍스트와 가까워지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행 컨텍스트는 학습하기에 구성이 꽤 복잡한 데다가 순전히 자바스크립트 스펙을 위한 메커니즘이라 저희가 직접 접근해서 확인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장애물은 너무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테코톡을 통해 실행 컨텍스트와 한층 가까워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컨텍스트의 구성을 다시 봐볼게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딱 이렇게 두 가지만 집중해서 볼 거예요. 오늘 발표에서는 실행 컨텍스트 안에 있는 레코드와 아우터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표 목차는 첫째, 레코드를 통해 자바스크립트의 호이스팅을 이해하고 둘째, 아우터를 통해 자바스크립트의 스코프 체이닝을 이해한 후에 마지막으로 실행 컨텍스트에 대해 종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발표를 위해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초대했습니다. 외국에서 와서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하네요. 코드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시연해 줄 거예요. 그럼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코드를 실행할 때 언제 실행 컨텍스트를 생성했다가 언제 없애는지만 보고 1장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시키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콜스택이라는 통에 전역 실행 컨텍스트를 담습니다. 실행 컨텍스트니까 안에 아까 봤던 레코드와 아우터가 담겨있죠. 만약 전역에서 함수 A를 호출할 경우 함수 A의 실행 컨텍스트를 생성해서 또 콜스택에 담아요. 콜스택에서는 가장 최근에 추가된 실행 컨텍스트만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보이는 실행 컨텍스트가 활성화된 실행 컨텍스트이고 현재 활성화된 실행 컨텍스트는 함수 A의 실행 컨텍스트네요. 만약 함수 A에서 함수 B가 호출되면 또 실행 컨텍스트를 담습니다. 함수 B의 실행을 마치고 함수 B가 종료되면 실행 컨텍스트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함수 A로 돌아올 수 있겠죠? 이어서 함수 A가 종료되면 이 실행 컨텍스트도 사라집니다. 전역에 있는 코드가 마지막 라인까지 모두 실행되면 전역 실행 컨텍스트도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레코드로 호이스팅 이해하기. 다음과 같이 바 키워드로 TV 채널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넷플릭스를 할당했을 때 선언 이후에 TV 채널의 값을 출력해보면 예상한 것과 같이 넷플릭스가 찍힙니다. 그럼 선언 라인 위에서 출력해보면 어떨까요? 다른 언어에서는 에러가 날 수 있겠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undefined가 출력됩니다. TV 채널이 첫 번째 콘솔 로그 전에 이미 만들어진 것 같죠? 이렇게 선언 라인 전에도 에러가 나지 않고 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 현상을 선언문이 마치 최상단에 끌어올려진 듯하다고 해서 호이스팅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선언문이 있는 코드 라인을 물리적으로 최상단에 끌어올렸기 때문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먼저 전체 코드를 스캔하면서 변수 같은 정보를 실행 컨텍스트 어딘가에 미리 기록해 놓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록해 놓는 곳이 바로 이 노란색 동그라미 레코드입니다. 에크마스크립트 스펙에 나오는 정식 명칭은 Environment Record, 환경 레코드로 식별자와 식별자에 바인딩된 값을 기록해두는 객체입니다. 이 환경 레코드에 변수가 어떻게 저장되는지만 봐도 호이스팅을 빠삭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호이스팅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변수 호이스팅과 함수 호이스팅, 이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먼저 변수 호이스팅에서 바의 경우와 렛컨스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까 TV 채널 코드를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코드를 실행하면 우선 전역 실행 컨텍스트의 한 칸을 생성해서 콜스택에 넣습니다. 그 후 전체 코드를 스캔하면서 선언할 게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면 먼저 선언해 둡니다. 선언하는 과정에서 생성해둔 실행 컨텍스트 안에 있는 환경 레코드의 새로운 식별자 TV 채널을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바 키워드로 선언했기 때문에 undefined로 값을 초기화해 둡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실행에 앞서 스캔하고 준비하는 단계를 생성 단계라고 합니다. 실행 컨텍스트를 생성하고 선언문만 먼저 실행해서 환경 레코드에 미리 기록해두는 단계죠. 그리고 이어서 선언문 외에 나머지 코드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데 이 단계를 실행 단계라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생성 단계에서 환경 레코드에 기록해둔 정보를 참고하거나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아까 생성 단계까지 마쳤죠? 이후 실행 단계를 마저 관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TV 채널의 값을 출력하는 콘솔 로그가 실행됩니다. 출력하려면 TV 채널에 바인딩된 값이 뭔지 알아내야겠죠?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현재 활성화된 실행 컨텍스트 내의 환경 레코드를 보고 이미 기록된 TV 채널의 값을 참조해서 문제없이 값을 출력해냅니다. 사실은 콘솔 로그도 함수기 때문에 콘솔 로그를 호출하면 이 함수의 실행 컨텍스트가 생기는 게 맞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표현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해서 표현할게요. 콘솔 로그는 깍두기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라인을 실행하는데 선언은 아까 생성 단계에서 이미 했으니 이 라인의 할당만 실행해줍니다.
TV 채널에 바인딩된 값을 넷플릭스로 업데이트해서 기록해둡니다. 이후 마지막 라인을 실행하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역시 환경 레코드를 참조해서 TV 채널의 값을 넷플릭스로 결정해냅니다. 만약 바 키워드 대신에 ES6에서 추가된 const 키워드로 변수를 선언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경우에는 엔진이 TV 채널 식별자를 기록해두긴 하지만 값을 초기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선언문 이전에 TV 채널을 참조하려고 하면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아직 TV 채널의 값을 읽어올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렛이나 const로 선언한 경우에는 선언 라인 이전에 식별자를 참조할 수 없는데 이 구역을 일시적 사각지대라고 부릅니다. 바 키워드로 변수를 선언한 경우에는 선언과 초기화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선언 단계에서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두고 메모리 주소에 식별자를 연결해둡니다. 초기화 단계에서는 식별자를 암묵적으로 undefined 값으로 초기화해둡니다. 반면 변수를 letConst 키워드로 선언하면 값을 undefined로 초기화해두지 않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할당문 직전까지는 변수에 아무런 값이 담기지 않고 그럼 유효한 값을 읽어올 수도 없겠죠? 이러한 동작 때문에 일시적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 키워드와 다르게 동작하는 letConst 키워드가 비교적 최근에 추가되었다는 건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선언 라인 이전에는 변수를 참조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을 추구할 수 있도록 언어 차원에서 보완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힘내서 변수 호이스팅에 이어 함수 호이스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를 변수에다가 담을 수 있는데요. 바 키워드에 화살표 함수를 담아 선언문 이전에 실행하려고 하면 환경 레코드에 기록되어 있는 study의 값은 undefined이고 undefined라는 데이터 타입은 함수와 달리 호출될 수 없기 때문에 타입 에러가 발생합니다. 같은 함수를 const 키워드로 선언하면 아직 환경 레코드에 기록된 값이 없어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변수에 함수를 담아서 함수를 선언하는 방식을 함수 표현식이라고 하는데 함수를 변수에 담고 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변수 호이스팅과 똑같이 동작합니다. 이번에는 함수를 변수에 담지 않고 펑션 키워드로 선언해 보겠습니다. 함수 선언문 방식으로 함수를 선언하는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study 함수의 선언과 동시에 완성된 함수 객체를 생성해서 환경 레코드에 기록해둡니다. 그리고 study 함수를 실행하면 드디어 study 함수가 에러 없이 실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변수에 담지 않고 함수 선언문 방식으로 선언한 함수의 경우에는 선언과 동시에 함수가 생성된다는 점이 큰 특징이에요. 참고로 이 방식을 사용하면 선언 전에도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사용을 지양하고자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함수 표현식, 함수 선언문 두 경우에 환경 레코드를 살펴보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정리해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함수 표현식은 바 키워드일 때는 환경 레코드의 값을 undefined로 초기화해 두는데 undefined를 호출하려고 해서 타입 에러가 났었고 letConst일 때는 환경 레코드의 값을 초기화해 두지는 않아서 참조하려니까 레퍼런스 에러가 났었죠. 함수 선언문은 선언과 동시에 함수 생성을 마치고 온전하게 환경 레코드에 저장해 두기 때문에 선언 라인 전에도 함수를 호출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환경 레코드를 통해 호이스팅 현상을 살펴봤습니다. 아직 1장까지밖에 안 했는데 정말 많은 키워드가 나왔죠. 지금까지의 내용이 조금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익숙해지실 때까지 반복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잠시 멈추셔도 좋고요. 2장은 1장보다 용어도 좁고 분량도 적어서 수월할 거예요. 2장 아우터로 스코프 체이닝 이해하기. 이번에는 두 번째 보라색 동그라미 아우터의 정체를 알아봅시다. 아우터의 정식 명칭은 Outer Environment Reference 외부 환경 참조입니다. 바깥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를 가리키는데 저희가 단순화한 요 실행 컨텍스트에서 이 두 동그라미를 합쳐서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라고 하고 렉시컬 환경 또는 정적 환경이라고도 불러요. 이번에는 램프를 선언하고 그 값을 출력하는 코드가 있네요. 실행 컨텍스트의 환경 레코드에 이렇게 램프 false로 저장되어 있을 텐데 이번 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불이 꺼진 램프 그림으로 추상화해서 표현할게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현재 활성화된 실행 컨텍스트의 환경 레코드를 보고 램프의 값을 쉽게 결정해냅니다. 이번에는 코드를 조금 추가해서 goToSecondFlow라는 함수를 선언해 볼게요. 함수 선언문 방식이라 선언하는 동시에 환경 레코드에 생성된 함수가 통째로 기록될 테고 이 함수를 실행하면 새로운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됩니다. 4개 변수가 있다면 그것도 환경 레코드에 기록하겠지만 없으니 넘어가서 램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램프의 값을 출력하려고 환경 레코드를 보니 불이 꺼진 램프와 불이 켜진 램프 두 개가 있네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과연 램프의 값을 둘 중 뭘로 결정해야 하나 고민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수나 함수의 값을 결정해내는 것을 식별자 결정이라고 합니다. 1장에서도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어떤 식별자의 값을 결정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식별자 결정은 사실 오늘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콜스택 안에 동일한 식별자가 여럿일 때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어떻게 아우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goto second floor 함수가 호출되는 시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함수의 실행 컨텍스트를 새로 생성하고 이때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새로 생성된 실행 컨텍스트에 바깥 렉시컬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우터를 남겨놓습니다.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전 실행 컨텍스트의 환경 레코드에 저장된 식별자도 참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어서 goto second floor 함수가 실행됩니다. 램프를 기록하고 함수도 하나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goto third floor 함수가 기록되고 goto second floor 함수 안에서 다시 goto third floor 함수가 호출됩니다. 함수가 호출되었으니 그럼 또 실행 컨텍스트가 새로 생성되고 이전 렉시컬 환경을 가리키는 아우터를 현재 실행 컨텍스트에 저장합니다. 자, 이제 goto third floor 함수를 실행합니다. 3층에서는 펫의 퍼피를 할당합니다.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생겼네요. 그리고 펫의 값을 출력하려고 하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펫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 환경 레코드를 봅니다. 콜스택을 통틀어서 펫이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현재 활성화된 실행 컨텍스트의 환경 레코드를 먼저 봅니다. 펫의 값이 퍼피니까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퍼피를 잘 출력해냅니다. 그럼 만약 코로나를 출력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활성화된 실행 컨텍스트의 환경 레코드를 보아도 코로나는 없습니다. 그럼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아우터가 가리키는 바깥 렉시컬 환경으로 가서 코로나를 찾기 시작합니다. 역시 코로나가 없죠. 그러면 또 아우터를 타고 바깥 렉시컬 환경으로 갑니다. 역시 여기도 코로나는 없네요. 찾다 없어서 전역 실행 컨텍스트의 렉시컬 환경까지 와버렸는데요. 전역 실행 컨텍스트는 더 바깥이랄 게 없는 최상위 실행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코로나를 찾는 것을 멈추고 코로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없는 식별자를 참조하려고 했기 때문에 레퍼런스 에러를 내뿜게 됩니다. 코로나는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출력하려고 했던 램프만 출력해보고 이번 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활성화된 실행 컨텍스트에는 램프가 없어서 아우터가 가리키는 바깥 렉시컬 환경으로 가서 다시 램프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켜져 있는 램프를 찾아서 값을 on으로 출력해내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2층에서 이미 램프를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1층으로 내려가서 찾아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층의 램프와 1층의 램프가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즉 식별자가 같기 때문에 1층의 램프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는 2층에서도 3층에서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식별자로 인해 상위 스코프에서 선언된 식별자의 값이 가려지는 현상을 변수 섀도잉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층층이 실행 컨텍스트가 쌓여있을 때 어떻게 식별자를 결정하는지 살펴봤어요. 현재 활성화된 실행 컨텍스트는 오직 하나이지만 이전 렉시컬 환경을 가리키는 아우터로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3층에 없으면 2층으로 가서 찾고 2층에 없으면 1층으로 가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식별자를 결정할 때 활용하는 스코프들의 연결 리스트를 스코프 체인이라고 하고 식별자를 결정하기 위해 타고 가서 찾는 과정 자체를 스코프 체이닝이라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많은 키워드는 없었지만 정말 중요한 식별자 결정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 실행 컨텍스트에 정리하러 가볼까요? 3장 실행 컨텍스트 정리. 실행 컨텍스트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실행 컨텍스트는 한마디로 코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이란 코드 실행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코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상태를 모아둔 객체가 바로 실행 컨텍스트인 거죠. 그런데 실행 컨텍스트가 처음부터 이런 빵빵한 구성을 갖춘 건 아니었어요. ES3 시절에는 지금처럼 실행 컨텍스트가 식별자 결정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어요. 당시에는 함수가 어디에서 호출되느냐에 따라 스코프가 달라졌습니다. 즉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동적으로 그에 걸맞는 스코프를 생성하고 스코프 체인을 연결해 주어야 했어요. ES5에 들어서는 식별자 결정을 위한 메커니즘이 변경되었습니다. 실행 컨텍스트라는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하도록 말이죠. 스코프가 호출되는 위치와 상관없이 어디에 선언되어 있느냐에 따라 정적으로 결정되고 하나의 컨텍스트 개념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식별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램프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 고민하던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모습 기억나시나요? 고민하던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실행 컨텍스트만 보고도 값을 잘 결정해냈어요. 만약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램프와 같은 식별자의 값을 정할 때마다 실행 컨텍스트 외에 바깥의 다른 메모리를 참조해야 했다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퍼포먼스는 지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측면에서 실행 컨텍스트는 코드를 실행할 때 식별자를 더욱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객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축하합니다. 실행 컨텍스트와 한층 가까워지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코드를 실행할 때 생성 단계에서 선언문만 먼저 환경 레코드에 기록한다는 것, 그리고 변수 호스팅과 함수 호스팅을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아우터의 동작을 통해 스코프 체이닝이 어떻게 구현된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3장에서는 실행 컨텍스트를 코드 실행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객체로 정리했고, 보다 효율적인 식별자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위해 정재남님, 이용모님의 도서와 김영보님의 강의를 많이 참고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은 자료들이라 여러분들에게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과 함께 보시면 더 좋은 엘라, 피터, 부콜의 테크톡 영상을 추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